안녕하세요. 저녁을 먹고 또 혼자 농막에 놀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많이 따뜻했습니다. 자, 그래도 저녁이 되니까 또 춥긴 춥네요. 자, 불을 좀 지펴 보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아침에 목욕탕을 좀 갔다 와서 여기 이제 화목들을 놓을 적당한 장소를 발견했어요. 네, 바깥에 컨테이너 옆쪽에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파레트 상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 장작 남은 것들을 거기서 보관해서, 그래서 물에 비에 안 맞도록 지붕을 좀 이렇게 비닐로 같은 거나 그런 걸로 이렇게 덮어 가지고, 그래서 장작을 거기다가 놓고 조금씩 꺼내다 쓰는 걸로 해서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고 그래가지고 이 공간을 좀 정리를 하는. 이제 이거 저거 되네. 야, 이거 꺼내놔야겠다. 자, 이제 이게 경운기인데 요것도 이제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운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또 모르지, 또 나중에 또 저거 있으면은 요런 데서 또 바꿀 때 편하긴 편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토가 있는 틀밭에서는 저기 이제 이게 상추밭도 마찬가지고, 상토는 뭐 그냥 갈기로 이렇게 살짝 해도 이게 잘 이게 갈아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 들여놓을 게, 원래는 돈풍기를 자꾸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따뜻하려고 여기를 이제 돈풍기를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화목을 떼는 데까지 다 떼고, 그때 가서 이제 나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 펠렛 겸용이에요. 그냥 펠렛이나 몇 포 조금씩 사다가 소박하게 그냥 떼고 말자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뭔가 신중하게 생각을 잘 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불 피는 모습, 오늘 지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지는 거야, 이렇게 무슨 불쏘시개도 아니고, 요즘에 보면 고체연료 아시죠? 이게 마치 그냥 이게 도배할 때 풀 있잖아, 풀처럼 하얗게 생기는 거에다가 마치 스프, 거기다가 이거 하나를 푹 찍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은 바로 불 붙어요. 그거는 고체연료 한 깡통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시컨 태우겠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토치를 가지고 불을 피울 것이냐, 고체연료를 할 것이냐. 부탄가스도 한 4개면 4천 얼마인데 이것도.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개인의 선택이죠. 뭐. 나중에 한번 고체연료 써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문을 잠그고, 이거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이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자, 이제 많이 정리도 했는데, 이제 요거 내일 장작 보관함 요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그게 뭐 그 밖에 기타 뭐 잡다구리들 그냥 버릴 건 버리고, 쓸 건 쓰고, 팔 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이게 물이, 이게 상추밭이, 이거 이제는 더 이상,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네, 물을 줄 때가 됐는데 지금 줄까 하다가 지금 기온이 낮은 이 시간에 또 물을 주게 되면은 또 이제 얘네들이 또 추울까봐 지금은 안 주고 내일 주겠습니다. 근데 불이 붙었네요. 화끈하게 붙었습니다. 네. 화끈하게 불 붙은 소리가 나죠? 자, 화끈하게 붙었을 때, 네. 자, 불이 화끈하게 붙으면 이렇게 막 그 기관차 푹푹푹 칙칙푹푹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제가 요즘에 소형주택 같은 거를 좀 많이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제 농장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요즘엔 농막 짜증나가지고 막 그 농지법도 그렇고 맨날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뭐 법적으로 뭐 범죄자도 아닌데 맨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짜증나가지고 사실 소형주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농막과 소형주택의 차이점은 뭐냐? 농막은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가설 건축물로 건축가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비용이 얼마 안 들이고 그걸 설치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2만 얼마 냈나 그거? 취득세라고 해야 되나? 그 뭐냐 그거. 이건 시청에서 그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건축이라는 거는 집을 짓게 되면은 일단 농지니까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농지 전환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이 있어요. 그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허가, 뭐 건축 설계, 뭐 건축가 저거 있잖아요. 건축 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설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부분, 그것도 한 4,500 정도 들 거. 그리고 이제 뭐 기반, 상수,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거기다가 이제 또 뭐가 있냐, 저거 있잖아, 토목 있잖아, 토목. 이제 건물을 놓으려면 이제 기초를 해야 될 거네, 기초. 네. 소형주택 하시는 분들도 이제 요즘에 현장 건축 안 하고 그냥 바로 자기네 그 공장에서 아예 다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5톤 차에 실려든 저상 트레일러로 실러 가지고 바로 그냥 배달해 줘요. 배달. 그래 가지고 이제 크레인이랑 골리앗 엄청 큰 크레인을 오든지 대부분 다 큰 크레인이 이제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하루 쓰는데 거의 1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송비하고 그 크레인 사용비 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200만 원 뭐 들겠죠. 뭐 그렇게 운반까지 하면은 멀리서 오면 더 거의 100만 원 내외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자리를 잡아가지고 대부분 다 데크를 또 바로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 데크 앞마당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깨끗하게. 그리고 요즘엔 또 이제 합성 데크라고 해서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 플라스틱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막 요즘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거 사실 거의 뭐 이제 한 번 설치하면 관리가 필요 없는 거죠. 뭐 플라스틱 같은 개념이니까. 근데 그걸로 하시다 보면 견적이 그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꽤 나와요. 그것도 엄청나게. 자기가 하는 면적만큼 평당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설치가 돼가지고 뭐 집은 이제 주택은 또 다른 거죠. 주택은 또 뭐 4천만 원대로 할 거냐, 5천만 원대로 할 거냐, 6천만 원대로 할 거냐, 뭐 평수가 커지면 더 단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뭐 대지를 전환해서 소형주택 하나만 있어도 나중에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컨테이너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잘 조인을 해가지고, 예? 누가 컨테이너만 짓고 살겠어요. 그 옆에다가 또 이제, 예? 뭐 이렇게 창고도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꾸미면서 실제 평수는 작아도 막 내가 스스로 DIY로 짓는 평수가 또 작지는 않으면은 그렇게가 연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예, 대지니까 뭐 다 하잖아요. 방갈로도 갖다 놓고 뭐 잔디도 깔고 잡석도 깔고 뭐, 예?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밭은 농지는 아시다시피 농사만 져야 돼, 법적으로. 근데 농사만 짓는 바보는 없죠. 그러나 또 이제 법을 또 잘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농사를 지으면서도 주차장도 쓰고, 근데 자갈도 깔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중에 또 원상복구 병료가 있을 때는 또 치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전후를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항상, 네,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농장을 해야 됩니다. 뭐 그게 편하신 분들은 계속 뭐 농막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저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당당하게 그냥 마음껏 내가 그냥 창고도 짓고 뭐 건축 허가 받은 면적은 뭐 예를 들면 10평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로는 막 짓고 때려짓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뭐 천막도 코스트코 천막도 펼쳐서 천막도 쓰고 제한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부터 뭐 2, 30평 져가지고 뭐 그 안에다가 뭐, 그럼 단가가 상상을 초월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저는 최소한 적은 평수로 해가지고, 예, 금액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그래서 근린생활 근생주택이라고 하죠. 근생주택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앞집이 근생주택으로 이렇게 짓고 살아요. 이 사람은 1가구 2주택에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서, 집이 이제 조정 대상 구역에 있는 분들은 1가구 2주택에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가 건물은 이제 주택으로 안 들어가는데 근생주택이라고 아시죠? 네.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주택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거기서 사는 거야. 먹고 자고 다 하면서.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찝찝한 부분은 없잖아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뭐 저도 하루 종일 이제 맨날 이제 그런 거 찾아보고 당근마켓 들어가서 볼 때도 이제 저의 이제 하루의 이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에 특이한 현상은 그래도 소형주택이 많이 대세가 됐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농막도 많이 하시지만 소형주택 쪽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한 이제 농막을 이제 하게 되면은 농막과 단열 규정에 맞춘 소형주택을 하게 되면은 가격 차이가 사실 그렇게 많이 1,500에서 한 2,000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예, 대충 그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농막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뭐 2만 원 정도 내고 가설건축 뭐 신고증 필증만 받으면 되는데, 근데 소형주택은 건물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근데 절차를 밟을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할 때마다 돈이 들고, 인건비, 토목도 다 설계를 해야 되고 기초도 다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토지를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서 토지를 대지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그냥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부대 비용들이, 예, 거의 이제 농막을 사는 비용에서 한 절반, 만약에 농막을 5천만 원을 계산했다. 뭐 수도 뭐 기초
그 다음에 토지 전용 부담금, 뭐 이제 기반 그런 거 막 바로 수도, 오수관, 전기 이런 거 다 이제 일일이 하려면은 한 절반을 더, 말해서 5천이면 거기서 한 2,500을 더 플러스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더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합쳐가지고 돈이 상당히 적지 않게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 어렵지, 그렇게 딱 해놓으면은 집도 얻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토지를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언젠가는 또 내 땅을 팔아야 되는 또 때가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갔을 때는 저같이 농업인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세금의 문제를 또 비껴갈 수가 없잖아요. 농지를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농지로 이렇게 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농업인들한테는 있어요. 8년 작용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 거. 저도 다 머리 굴려봤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아는 분도 땅 좀 더 사가지고 300평 좀 넘게 갖고 있으면은 조합원하고 농업인 그거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름이나 이렇게 농협 같은 데서 면세도 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 장비라든지 거름 뭐 기타 여러 가지 샀다는 영수증 같은 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 같은 걸 다 갖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땅을 팔 때 뭐 1억 미만까지는 뭐 면제를 해준다는 그 비과세 혜택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땅을 좀 크게 갖고 있는 분들하고 농업인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 말이 300평을 갖고 있는 거가 뭐 땅 사는 문제도 있지만, 더한 거는 뭐냐, 그 어떻게 농사를 짓고 유지를 해요. 어떤 분은 그냥 나무 그냥 다 심어놓고 뭐 말은 대충 이렇게 하래. 근데 그게 대충 할 거냐고. 자기 일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지. 저는 지금 이거 115평 이 규모의 땅인데도 이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과 열정이 필요했는데요. 저 만약에 이게 200평만 됐어도 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80평을 더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해도 힘든 판에 거의 3배 수준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와, 진짜 이거 여름 내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골병 들어 죽을 뻔. 차라리 이거를 대지를 전용해 가지고 집을 져 가지고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구에 대해서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저희들처럼 비조정 대상 지역은 1가구 2주택에도 걸리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뭐 서울에 집이 있고 비싼 10억 이상의 집이 있는 분들한테 뭐 해당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뭐 근생주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상황에 포천에 살고 비조정 지역 구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농지로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고, 언젠가는 이 땅 자체를 대지로 전환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 내고 아주 작은 소유 주택이라도 하나 놓고 건물 이렇게 짓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뭐 사시든지 실제로 살든지, 아니면 조금 지나고 나서 또 요즘엔 소형 주택이 인기가 엄청 많아요. 이런 땅이 갖고 차라리 오히려 공터를 넓게 쓰고 뭐 집을 크게 산다. 이제 사람도 없는 판에 무슨 집을 크게 해가지고 관리비 엄청나게 뭐 때려 맞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형 주택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 3,800만 원짜리도 있고 찾아보면. 근데 이제 거기에 덕지덕지 붙는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토목 기반 비용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되죠. 건축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가. 빙산에 드러난 부분보다 밑에 있는 게 더 돈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뭐 당장이 없으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뭐 미래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나중에 가치를 높여서 대지로 해서 파는 게 훨씬 더 세금 감면. 저희도 만약에 고지곳들에서 제가 만약에 차익이 뭐 거의 뭐 5천만 원 가까이 났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800만 원 정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시는 분이 계산을 대충 해줬는데, 야, 그 생돈을 낸다는 생각과 만약에 대지로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지로 잘 전환해가지고 주택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쓸모 있고 가치 있는 걸로 네,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저와 같이 이렇게 도시 지역이긴 도시 지역인데 포천도 얼마나 좀 시골스러워요. 예? 포천시라고 해도. 예. 어쨌든 간에 주변에 요즘에 뭐 자산을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도 얘기하는데 자산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부동산에 다 이렇게 몰빵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요즘은 더 그렇죠. 이게 다 자산을 부동산에 많이 묶고 나서 현금이 없고 네, 그런 분들 꽤 많잖아요. 시골은 더요. 시골 어르신들은 이제 또 땅 좀 팔아가지고 돈 좀 쓰려고 했더니 땅이 안 팔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있으셨고 덩어리가 또 크고 네? 또 더군다나 농지들 있잖아요. 절대 농지 뭐 그런 거는 더 안 팔리죠. 누가 와서 농사를 또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사야 되는데 네. 자 어쨌든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요즘에 유튜브에서 계속 그런 소형 주택이라든지 너무 뭐 재밌게 잘 설명을 해놔서 거의 뭐 맨날 이렇게 보는 상황인데 아시죠? 답답한 건 돈이 없다. 돈이 있어야 뭐 실행을 하지. 근데 뭔가 우연찮게 또 뭔가 이게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한 가닥의 희망으로 그런 걸 보는 거죠. 예? 제가 이 땅을 산 것도 우연찮게 벼룩시장을 봤다가 집 가까이 이런 땅이 있네, 좋은 땅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연찮게 잡은 땅입니다. 자, 그런 한번 길 가다가 바닥에서 돈 준 사람, 돈을 주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계속 땅바닥만 보면서 간대잖아요. 약간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만 좀 유튜브를 보고 그런 거 그만 당장에 뭐 할 수도 없는 것들인데 자꾸만 그런 것을 막 해보려고 하는 마음만 있고 몸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런 얘기를 또 저처럼 고민처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너무 또 이러다가 서두르다가 탈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서두르지 마시고 이런 거 하실 땐 장갑 끼고 하셔야 되는데 너나 껴라. 저는 숙달이 돼서 숙달이 어딨어. 자 이렇게 불을 엄청 뜨거운 건데 막 만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연구들도 우리가 언젠가는 필요합니다. 더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농지로만 갖고 있다가 농지로 판다. 나중에 세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세금을 비껴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택으로 이거를 집을 짓고 산다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고 세금도 비과세가 된다는 점 잘 염두해 주시고 한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지로 집을 짓고 다 해놓고 거기다가 똑같이 농사도 짓고 주차장도 자갈도 깔끔하게 해놓고 다 해놓는 거죠. 뭐 그 땅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대신 이제 공시지가가 확 올라가면서 재산세가 늘어난다는 거.
예. 재산세가 엄청나게, 저는 재산세 이거 이 땅에 대한 걸 농지를 할 때는 재산세 한 3만 얼마밖에 안 내요. 지금은 엄청 싸죠. 네. 아닌가? 아, 맞아요.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네. 제가 낸 걸로 기억으로는 그런 거. 농지일 때하고 대지일 때하고 그 재산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저희 지금 사업장은 제가 60 몇만 원을 내요. 재산세를. 거기에 62평인데 네.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차이를 잘 염두를 해주시고 농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발전적인 대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불이 바짝바짝 타는 모습을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하는 저의 간단한 또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